자, 우리 고2 2021년 고2 11월 모의고사 오늘 37번부터 수업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38번까지 하라고 했는데 모르고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그런 김에 그냥 36번까지 했거든요. 37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because we are told that the planet is doomed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are told니까 우리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들었대요. 자, 뭐라고 들었냐면 the planet, 우리 행성, 지구가 is doomed, 운명을 다 했다라고 말을 들었대요. 우리 doomed 했다는 것은 운이 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구가 운이 다 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do not register the growing number of scientific studies demonstrating the resilience of other species 이렇게 되거든요. 자, register 하면 뭐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명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명심하다. 자,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뭘 기억하지 않냐면 the growing number라고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수예요. 자, 어떤 수냐면 과학적 연구의 수가 되겠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과학적 연구의 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자, 과학적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demonstrating이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냐면 다른 종들의 resilience, 이 단어가 이 지문의 핵심어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들의 회복성을 보여주는, 자, 종들의 회복성을 보여주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과학적 연구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 지구는 운이 다 했다, 운명이 끝이 났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내용은 지금 종의 회복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지문은 종의 회복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climate-driven disturbances are affecting the world's coastal marine ecosystem more frequently and with greater intensit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climate-driven이니까 기후로부터 driven 된 거니까 유발된 거예요. 기후로부터 생긴 일이 되겠죠. 기후로부터 유발된 disturbances니까 교란이에요. 기후로부터 교란이 생겼는데, 자, 이러한 교란은 are affecting,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지구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기후 교란이에요. 자, 기후 교란. 자, 기후 때문에 생긴 교란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more frequently, 더 자주 영향을 미치고 있고 with greater, 더 큰 intensity, 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가 되겠죠. 자, 강력하게 자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기후 때문에 생긴 교란이요. 자, 기후 때문에 생긴 교란이 해양 생태계를 더 자주, 더 크게 위협하고 있대. 자, 그것은 어떨까?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 A번 보세요. 자, A번에 마찬가지로 켈프 숲은 이 엘니뇨라는 것이 강타 켈프 숲은 이렇게 돼 있잖아. 마찬가지로 켈프 숲은 5년 내에 이제 recovered, 회복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켈프 숲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얘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켈프 숲 또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가 있기 때문에 A번은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B번 먼저 볼게요. C번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D는요. 자, 이것이 바로 앞문장이겠죠? 우리가 주어진 문장이 앞문장인데요. 잘 받아주세요. 이것이 뭐야? 기후 때문에 생긴 교란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자,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자, is a global problem. 세계적인 문제다. That demands urgent action이니까 긴급한 action이니까 조치예요. 자, 긴급한 조치를 demand, 필요로 하는 demand니까 자, 단수 동사예요. 앞에 problem 받아주면 되겠죠. 자,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자, C번에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앞문장을 받아주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global problem.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바뀌어요. Yet, 그러나 as detailed in a 2014 paper in Bioscience. Bioscience의 2017년 논문에서 detailed, 상세하게 보여준 것처럼, as 넘어간 것처럼 there are also instances니까 얘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예예요? 해양 생태계가 show, 보여준 예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대요? remarkable, 놀랄만한 resilience, 회복성을 보여줘. 자, 뭐에 대한 회복성을 보여줬대? acute 하면 우리 극심한 거예요. 자, 극심한, 아주 심한 거예요. 아주 심한 기후 사건에, 기후 이벤트에도 놀랄만한 회복성을 보여준 해양 생태계가 놀랄만한 회복성을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성에 예가 있어요라는 내용이 나와요. 회복성을 보여준 예가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예가 당연히 B에서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에서는 마찬가지로라는 연결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에 먼저 첫 번째 예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B번이에요. B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B번 보니까 Inland regions in Western Australia, for instance, up to 90% of leaf cover was lost when ocean water temperature ros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어떤 지역이냐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한 지역에서 예를 들었네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up to 90% of leaf cover이에요. 자, 살아있는 해초, 뭐라고 하죠? 산호초. 자, 살아있는 산호초의 95% 이상이 소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was lost. 뭐 했을 때?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이 살아있는 산호초의 90% 이상이 소실되었대요. 자, causing 유발했대요. 과학자들이 부르는 것을 유발했대요. 산호초 블리칭 하면 우리 백화현상이래요. 산호초가 하얗게 되는 거 그런 건가 봐요. 산호초 백화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cause 동사의 원절이 목적어로 쓰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산호초 백화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하면서. 자, 어쨌든 지금 산호초의 90% 이상이 소실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B번에 자, 산호초의 소실. 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앞에 C번에서 회복성을 보여준 예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산호초가 소실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나 in some sections of reef surface니까 이 leaf, 이 산호초 표면의 어떤 section 하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호초 표면의 어떤 부분에서 산호초의 44%가 recovered, 회복했습니다. 12년 이내에 회복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호초가 회복되었다라는, 소실되었지만 45%가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번에서 당연히 텔프숲 나오고 이 텔프숲도 뭐 해를 입었다가 그것이 회복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텔프숲은요 해를 드는 거니까 강타한 거예요. 해를 강타를 한 거예요. By intense 아주 극심한 엘니뇨가 바로 수온 상승인데, 자, 엘니뇨라는 이 극심한 수온 상승으로부터 강타한 켈프숲은, 자, 켈프숲은 자 수온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 수온 상승이 강타한 곳인데 이 켈프숲은 recovered 회복되었다는 거야. Within 5 years 5년 내에 회복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예로 켈프숲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켈프 포레스트 숲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by studying 그리고 이제 결론 낼 거예요. by ing 나오네요. 뭐뭐 함으로써 이러한 bright spot이 밝은 spot 어떤 구역, 지역 이런 뜻이고 여기서 부분도 되겠죠. 밝은 지점 이러한 밝은 지점을 연구함으로써 밝은 지점이 뭔데요? 동격의 컴마야 situations 어떤 상황인데요? 생태계가 persist 지속하는 상황이에요. Even in the face of major climatic impact니까 주요한 기후적인 영향에서 직면했을 때조차도 생태계가 지속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밝은 지점을 연구함으로써 생태계가 어떤 주요한 기후 영향에도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역 혹은 상황 이러한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we can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배울 수 있대요. What management 이렇게 됩니다. 어떤 관리 strategies 어떤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되는지 뭐 하는 데 있어서 to minimize 최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파괴적인 힘을 그러니까 기후 영향의 파괴적인 힘이 되겠죠. 기후 영향의 파괴적인 힘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resilience를 nurture 기르는 데 있어서 회복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될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예요? 자, 우리는 회복을 한 그러한 밝은 지점, 그러한 지역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한다. 그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관리 전략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관계부사 where 여기 또 챙겨가야 되겠죠? 우리 지금 관계부사 나오고 ecosystems persist 완전한 문장이에요. 생태계가 persist 지속한다. 존속한다, 지속한다. 자, 생태계가 지속한 그러한 그 상황인 밝은 지점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지점 연구. 자, 밝은 지점이 뭐라고요? 생태계 생태계가 어떠한 기후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지속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지속한 이 밝은 지점 연구를 통해서 어떤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될지 관리 전략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관리 전략을 배울 수 있음. 이렇게 결론이 끝이 났습니다. 답은 C, B, A가 되네요. 답은 5번이에요. 자, 주제는 뭐예요? 생태계의 회복력을 통해서 대처 전략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생태계 회복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대처 전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자, 우리는 지구가 운이 다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들의 회복성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로부터 유발된 교란이라는 것은 세계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더 자주, 더 강력한 강도로요. 자,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요. 그러나 2017년 바이오사이언스에 있는 논문에서 디테일드 상세하게 기술된 것처럼 또한 기후적인, 아주 극심한 기후적인 어떤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회복력을 해양 생태계가 보여준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지역에서요. 90%의 살아있는 산호가 소실되었어요. 해양의 물 온도가 증가했을 때요. 자, 그것은 과학자들이 산호초 백화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산호초 표면의 어떤 부분에서 산호초의 44%가 12년 이내에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켈프숲은요, 수온이 상승하는 극심한 엘니뇨에 의해서 강타했는데요. 강타한 켈프숲은 5년 이내에 회복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밝은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밝은 부분이라는 것은요, 주요 기후적인 어떤 영향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생태계가 지속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관리 전략이 파괴적인 힘을 최소화하는데, 그리고 저항성을, 회복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38번 넘어가 볼게요. 자, 38번은 우리 삽입 문제였잖아요. 자, 삽입 문제고, 소리의 밝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리의 밝기에 대한 내용.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brightness of sound니까 소리의 밝기예요. 자, 소리의 밝기라는 거, 소리가 밝다라는 거. 자,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much energy니까 많은 에너지를 의미해요. 자, in higher, 더 높은 frequencies. frequences라는 단어가 frequency인데, 우리 음악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 frequency를 주파수로 해석하면 돼요. 보통 다 그래요. 주파수. 자, 더 높은 주파수에서의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그것은 calculated니까 계산될 수 있다. 소리에 의해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들으면 쉽게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의 밝기라는 것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의 많은 에너지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은 쉽게 소리에 의해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의 rea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서 it은 결국에 소리의 밝기가 더 높은 주파수에서의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소리에 의해서 쉽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소리의 밝기라는 것이 소리에 의해서 쉽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올린은요, has many more overtones. 우리 overtones라고 해서 톤이 over 높은 거예요. 그것을 높은 음들, 상음들이라고 표현하네요. 상음들. 높은 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compared to a flute and sound writers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바이올린은 플루트와 compared 비교했을 때 플루트와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상음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상음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높잖아요. brighter, 더 높다라는 거. 더 높게 들린다. 더 밝게 들린다는 거예요. brighter, 더 밝게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보에는요, is brighter than, 더 밝게 들리죠. 더 밝죠. 클래식 기타보다 더 밝게 들리죠. And a crash cymbal brighter than the double bass니까 이 crash cymbal이라는 악기도 어떻다는 거예요? is brighter, 더 밝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보다? than a double bass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 문장 들어갈 곳이 없네요. 자, 지금까지 내용 뭐예요, 여러분? 소리의 밝기라는 것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하고 바이올린과 플루트를 비교했을 때 바이올린이 더 높은 음을 가지고 더 높은 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더 밝게 들린다는 거예요. 높은 음을 가졌을 때 더 밝게 들린대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obvious. 이것은 명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 이렇게 밝게 들리는 거 이거 명백하고 실제로 사람들도 brightness, 밝음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높은 음을 가진 그 악기들을 더 밝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밝은 거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소리가 더 높은 걸 좋아한다는 거네, 사람들은. 자, one reason is that 이유는요, it makes sounds subjectively louder.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높게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관적으로 subjectively. 자,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라. 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높은 음이요, 밝음이요,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한대요. Which is part of. 이것은 is part of. 부분입니다. 자, 부분입니다. Of the loudness war라는 거니까 우리 loudness war라는 게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것의 일부라는 거야. 자,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것의 일부래요. 자, 왜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렀는지 그것이 일부인지 현대 어떤 전자음악에서 그리고 19세기 클래식 음악에서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른 것의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9세기 고전음악에서 그 다음에 현대 전자음악에서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밝음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음을 가질수록 사람들은 그 음악을 더 밝게 듣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할 거예요? 현대 음악에서도 그리고 고전 음악에서도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른 것의 일환입니다.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연결이 자연스럽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사람들은 밝음을 좋아해. 그것의 한 가지 이유는 그 밝음이 주관적으로 더 크게 들리고 그것이 바로 현대음악에서 19세기의 어떤 고전음악에서 크게 하려고 전쟁을 치른 이유이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소리 엔지니어들은, 공학자들은 know that, 알고 있대요. 자, 뭘 알고 있냐면 만약에
playback a track. 우리 track이라는 단어가 그냥 음악 한 곡을 말해요. 그래서 음악을 playback 한다는 것은 재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음악가에게 재생을 한다면, 그런데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 not just 막 has recorded니까 막 녹음을 했어요. 이 음악을 막 녹음한 그러한 뮤지션에게 음악 한 곡을 들려준다면,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Add some higher frequencies니까, 그리고 add some higher, 더한 가면 되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V 다시 2가 되겠네요. 자, 약간의 higher, 더 높은 주파수를 add, 더한다면, 자, 지금 막 녹음하는 것을 마쳤어요. 이 녹음하는 것을 마친 음악가에게 그 음악을 다시 재생시켜주는데 더 높은 주파수를 추가해서 재생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악가가 즉시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그 음악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어떤 음악이 완성돼서 그것을 녹음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음향 전문가가 와서 이거 한번 더 들어볼래요 하면서 내가 더 높은 higher frequency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들려줬어. 그랬더니 음악가가 저 다시 녹음할게요. 이게 더 좋은데요? 그 음악가는 그 음악 트랙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Some higher frequency. 어떤 더 높은 주파수를 추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뭘 좋아하니까? 이 brightness를 좋아하니까. 자, 그런 것을 음향 전문가는 알고 있대요. 엔지니어는 알고 있대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소리의 어떤 발급, 이 주파수가 추가된 거, 이러한 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it is wise, 현명하다 not to play back, 재생하는 것이 그런 음악을, 자, 너무나 많은 밝음을 가진, 그러니까 brightness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왜? As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음악가로 하여금 덜 brightness가 그의 음악을 결국에는 더 낮게 할 거다라는 것을 뭐 하니까, 자, 결국에는 그의 음악을 더 좋게, 그런 것이 덜 밝음이, less brightness요. 덜 밝음이 그의 음악을 더 잘 서브할 것이라 라는 것을 납득시킨 게는 너무나 많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밝음을 가진 그러한 트랙을 틀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고쳐져 있네요. 여러분,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not sensible 돼 있거나? 잠깐만요. 자, 맞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덜 밝음이 결국에는 좋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덜 밝음이 결국에는 better, 더 좋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더 좋다는 내용이 나왔어. 자, 그런데 5번 문장에서는 뭐예요? 그 음악가는 그 트랙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거야. 어떤 트랙이에요? 더 높은 주파수를 추가한 그 트랙이잖아요. 그 트랙이잖아. 자, 좋아하게 될 거야. 이 higher frequency를 가진 음악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뭐예요? 이 brightness가 아니라 덜 brightness 한 것이 결국에는 serves,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긍정의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뭔가 바뀐 거예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이것은, short-lived fact니까 단기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자,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동안이다 라고 하면서 and in the long run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find,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뭐를? 그러한 음악이 너무나도 밝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표현합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단기적인 효과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너무나 밝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끝이 났잖아요. 밝음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t is why 혁명에 뭐하지 않는 것이 재생시키지 않는 거죠. 재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가지고 틀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무나 많은 밝음을 가진 그 한 곡, 재생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가져. 이것도 진표가 되겠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음악가로 하여금 감정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덜 밝음이 serves,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음악을 better, 더 좋게 하는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In the end, 결국에는. 덜 밝음이 결국에는 그의 음악을 더 좋게 하는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음악가에게 납득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보통은 걸리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밝음을 가진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 것이 낫다. 왜? 그거 틀어주고 나면 원래 녹음했던 그 음악이 좀 시시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틀어주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38번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사람들은 더 높다는 게 더 밝은 거예요. 더 밝은, 더 높은 음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사람들은 더 높고 더 밝은 음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결국에는 너무나 밝다,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우리 소리의 밝음이라는 것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의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소리에 의해서 쉽게 계산될 수 있대요. 바이올린은 더 많은 상음을 가지고 있어요. 플루트에 비교해서요. 그리고 더 밝게 들린다는 것. 상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음이 높다는 게 밝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오보에는요, 클래식 기타보다 brighter than 더 밝게 들리고요. 클래식 심벌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 베이스보다 더 밝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사람들도 이 밝음을 좋아해요. 밝음을 좋아한다는 것은 더 높은 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유는요, 소리가 주관적으로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현대 전자음악과 19세기 고전 음악에서 소리를 더 loudness와 크게 하려는 그런 전쟁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전쟁을 했던 이유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모든 음향의 어떤 공학자들이 만약에 그들이 음악가에게 이 트랙을 녹화한 음악가에게 그 음악을 플레이백 재생시켜준다면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를 좀 더 추가해서 재생시켜준다면 그 음악가가 즉각적으로 바로 그 트랙을 훨씬 더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런 음악이 너무나 밝다라고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is wise. 현명합니다. 뭐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밝음을 가진 그러한 트랙을 음악을 재생시켜주지 않는 것이 현명해요. 왜냐하면요, 음악가가요, 그의 덜 밝음이 그의 음악을 더 잘 결국에는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39번 한번 해볼게요. 39번 풀어보세요. 이 질문은 식물들이 환경에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가는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어둠과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과학자들은요,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have observed, 그러니까 관찰해 왔었던 과학자들이야. 자, plant growing 이렇게 되겠죠. 우리 observe 동사는 오형식 지각동사로도 쓰이잖아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과학자들. In the dark니까 어둠 속에서, 식물이 햇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본 과학자들은 have found that, 발견했습니다. 자, 그들이 vastly, 아주 different, 다르대요. 뭐에 있어서 다르냐면 appearance니까 외관이죠. 자, 식물이 외관에 있어서도 다르고 form, 형태에 있어서도 다르고 and function, 기능에 있어서도 다르대요.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different from이에요. those grown in the light, 빛에서 자란 그러한 식물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의 they는 plant가 되고 여기서의 those도 plant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둠에서 자란 식물과 그리고 빛에서 자란 식물이 뭐에서 외관에서 형태에서 기능에서 상당히 vastly,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안대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결국에는 어둠에서 자란 식물과 밝음에서 자란 식물이 서로 다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this is true. 사실이죠, 이것은. Even when the plants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s are genetically identical and ar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s of temperature, water, and nutrient level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심지어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빛의 어떤 조건에서 자란 식물이 유전적으로 identical,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동일할 때, 그리고 이 식물이 V-2가 되네요. are grown, 자랐어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자,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온도에 있어서도 똑같고, 물에 있어서도 똑같고, nutrient, 어떤 영양적인 수준에서도 똑같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이 두 식물이 똑같고, 온도, 물, 영양학적 측면에서, 나가 수준에서도 identical,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자랐는데도 여전히 외관과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죠. 뭐가? 빛에서 자란 식물과 어둠 속에서 자란 식물.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빛에서 자란 식물과 어둠 속에서 자란 식물이 유전학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유전학적으로도 똑같고, 그리고 두 번째 물과 영양학적 측면, 온도에 있어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관과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빛에서 자란, 어둠에서 자란 식물은 두 개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해볼게요. Seedlings grown in the dark. 여기 지금 삐삐네요. 어둠에서 자란, seedling 하면 묘목이에요. 어둠에서 자란 묘목은 제한한대요. 뭘 제한하냐면 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대요. going to 얼마나 했으니까 기관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어떤 기관이에요? That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in the dark. 자, 어둠 속에서 완전한 능력치에서, 자, 어둠 속에서 완전한 능력치의 기능을 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완벽하게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완벽하게 기능을 하지 않는 기관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을 리미트는
아니라 줄인다,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뭐처럼이에요? 뭐처럼이냐면 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적혀있지? 떡잎. 우리 떡잎이 바로 뭐 그 씨앗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잎이잖아요. 떡잎이라든지 뿌리처럼요. 떡잎이라든지 뿌리처럼. 그리고 대신에 부사니까 묶어주고 대신에 자, 지금 보니까 어둠 속에서는 완벽하게 기능을 하지 않는 기간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의 양을 제한시킨대요. 자, 그리고 대신에 initiate니까 시작을 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 있어요 동사가? 뭐요? limit예요. limit가 V1로 적용되고 여기가 지금 end하고 V2 적용되어 있네요. 대신에 initiate 시작을 한다. 뭐 하기 시작하냐면 elongation이니까 elongation 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연장을 시작한다. Settling down to propel the plants out of darkness니까 어둠에서 out 벗어나기 위해서 식물이 propel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propel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 이렇게 식물이 뭐 이렇게 줄기를 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날카한 상황이에요. 어둠의 상황인데 햇빛을 보기 위해서 이 줄기를 좀 더 elongation 뭐 한다는 거예요? 연장하는 거예요. elongation 하는 건 연장 이제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식물이 어둠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묘목의 줄기의 연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선생님 집에 조금 이제 거실 안쪽에 있는 식물 같은 경우에 줄기가 길어졌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 식물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길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is directed니까 향해지다는 거예요. 스톱이에요. 자, 에너지가 향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어디 쪽으로 향해지게 되냐면 그들의 나뭇잎을 expanding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expanding은 확장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잎을 확장하고 그리고 develop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전치사투예요. 자, 어디 쪽으로 향해지냐면 에너지가 어디 쪽으로 나아가냐면 그들의 잎을 확장시키고 잎이 커지고 and developing 뭐 하는 데 있어서 나아간대요. extensive root system이니까 어떤 광범위한 뿌리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광범위한 근계라고 되어 있네요. 뿌리 체계를 근계로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근계, 광범위한 뿌리 체계를 발달시키는 쪽으로 향해지게 된다라는 것은 그 에너지가 나뭇잎이 커지는데 사용이 되고 또 그 에너지가 어떤 뿌리를 발달시키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에너지, 그 에너지는 자, 여기 보니까 그 에너지는 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갑자기 에너지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에너지는 나왔죠. 그 에너지. 자, 여기 3번이 답인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부드럽게 읽혀지는지. 자, in full light니까 완벽한 빛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빛이 많은 곳에서 묘목은 줄입니다.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는 거야. 어떤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는 거야? 그들이 allocate니까 배분하다, 할당하다 라는 뜻이죠. 자, 뭐 했던 줄기를 elongation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줄기를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할당했던, 그 묘목이 할당했던 그 에너지의 양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빛 속에서는 줄기를 연장하는 데 썼던 그러한 에너지의 양을 줄여서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이파리를 확장시키는데 그리고 뿌리 체계를 데벨로핑 하는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완벽한 빛 속에서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됐구나.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4번에서 이것이 좋은 예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자, 뭐의 좋은 예냐면 표현형 적응성의 좋은 예래요. 그래서 표현형 적응성 찾아보니까 이 뭐라고 돼 있냐라는요.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생물의 형질이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겪는다라는 것이 좋은 예다라는 겁니다. 자, the signaling. 그 묘목이라는 것은요, adapt, 적응한다라는 거야. 자, 묘목은 적응합니다. 자, 어디에 적응하는데요? 별개의 distinct, 환경 조건에 적응한다. 그래서 달라진 환경 조건에 적응을 한다. 뭐 함으로써? modify, 바꾼대요. 형태를 바꾸고요. 그리고 underline 하면 우리 저번에도 배웠지만 기저에 있다는 말이 어려우면 기초를 이루는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기초를 이루는 metabolic 하니까 metabolic이라는 것은 그 신진대사잖아요. 기초를 이루는 신진대사라든지 생물화학적 과정을 바꿈으로써 이런 별개의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이 그 어둠과 빛 속에서의 그 에너지 배분과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이 신진대사와 그리고 생물화학적 과정의 어떤 수정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는 묘목들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주제 한번 더 볼게요. 자, 식물은 어둠과 빛과 같은 다른 환경에 뭐함으로써 신진대사와 생물화학적 과정 신진대사와 그리고 형태를 바꾸고서 뭐한다? 적응한다. 환경에 적응한다. 짧게 적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가, 뭐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가, 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식물이 어둠 속에서 자라는 것을 관찰한 과학자들은요, 이 식물이 빛에서 자란 식물과는 기능과 형태와 외관에 있어서 상당히 유가스리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빛의 조건의 식물이 유전적으로 동일할 때조차도 그리고 온도,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영양학적 수준에서의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자랐을 때조차도 여전히 사실이었어요. 어둠에서 자라는 묘목은요, 어둠에서 완전한 기능을 하지 않는 그 기간에 가는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떡잎과 뿌리처럼요. 대신에 어둠 밖으로 식물이 나아가기 위해서 묘목의 줄기의 연장을 시작하게 되죠. 다음 3번. 완벽한 빛의 상황에서, 빛이 많은 상황에서 묘목은요, 뿌리의 어떤 연장에 allocate, 할당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게 돼요. 이 에너지는요, 그들의 잎을 확장시키는데, 그 다음에 광범위한 뿌리 체계를 개발하는데 향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표현형 적응성의 좋은 예입니다. 묘목은요,
그들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리고 기절을 이루는 신진대사와 생화학적 과정을 수정함으로써 별개의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0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40번. 40번.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자, 우리 이 지금 연구고 보통 40번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 자, 어떤 연구에서 이거 메이라츠라는 그 행동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보여줬다. 그의 실험적 대상자들에게 자, 실험적 대상자들에게 감정 목적어의 쇼에 무엇을 보여줬냐면 가격이 rising하고 falling하는 그 그래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그래프를 보여줬대요. 자, 그 그래프는요, or actually 실제로 과거의 변화네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과거의 변화인데요. 그러나 이 메르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하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래프는 최근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미래 가격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요청했대요. 각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봐. 봐봐. 그 가격이 would move next,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라고 요청했다는 거야. 그리고 ask했고 offered, 제안했습니다. 그들에게 reward, 보상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야. 만약에 그들의 예측이 came true, 사실로 드러난다면 보상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승을 예측했는데 진짜 실제로 상승을 한다면 reward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메이라츠라는 사람이 has also divided니까 나눴다. 그의 참여자들을 into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첫 번째 그룹은요, 연구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요, 제빵사 그룹이에요. 자, 농부들은 would be paid니까 지불 받을 것이다. extra, 그러니까 더 많이 지불 받을 거라는 거죠. 자, 뭐 했을 때 지불 받게 되냐면 미래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그죠? 이제 농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extra를 paid, 지불 받겠죠. 자, 베이커는 would earn a bonus니까 보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 가격이 싸진다면요. 자,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은 어쩌면 받을 것이에요. 두 가지의 별개의 지불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거, 그 페이먼트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보너스. 보너스인데 어떤 거예요? 미래 가격이 그들의 디렉션으로 움직인다면. 자, 지금 집단 두 개로 나눴죠? 농부 집단과 제빵사 집단이에요. 자, 농부 집단은 미래 가격이 올랐을 때 their direction이 뭐예요? 그들의 가격, 그 미래 가격이 올랐을 때요. 올랐을 때 price를 받는 거고, 제빵사 같은 경우에 미래 가격이 싸진다면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별개의 지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메이라츠는 발견했습니다. 보너스의 프로스펙트라는 것은 예상이에요. 보너스를 예상하는 것이 자, influence, 영향을 미쳤다. 예측 그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상한 거를 우리 기대라고 적자. 자,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예측 그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자, 생각해보세요. 농구는 뭘 바래요? 미래 가격의 상승을 바라죠. 미래 가격의 상승을 바라죠. 그러니까 보너스의 기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 가격 상승이에요. 자, 미래 가격 상승이 뭐예요? 기대예요. 근데 이 기대가 예측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또한 미래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농구들은요, hope and predicted니까
바랬고 예측을 했습니다. 뭘 예측했어요? 미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제빵사들은요, offer and predicted the opposite. 반대로 예측하고 기대를 했겠죠. 그들은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램이 그들의 추론, 예상이죠, 여기서. 그들의 추론 예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us가 reasoning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다음 몇 번일까요? 자, wh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edict the price change of wheat, their aim for where the price would go. 그러니까 어디로 그 가격이 나아갈지에 대한 그들의 예상이라는 것은 determined by the group they belong to. 그들이 속한 집단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바램 예상이 되겠죠. 바램 예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their prediction 예측에도 영향을 미쳤다의 플러스 단어가 돼야 되겠죠. contradict는 모순된다는 거 반대다라고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거 쉬워가지고 선생님 조금 빨리 했습니다. 자, 이제 41번, 42번. 40번도 한번 읽어줄까요? 자, 연구에서 이 레버치는요, 행동경제학자인데요. 그의 실험 대상자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 내리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 그래프가 실제로 이 주식시장에서 과거 그래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버치는 사람들에게 그 그래프가 미래 최근의 어떤 변화,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가격이 다음번에 어디로 갈지 예측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예측이 came true, 사실로 된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나 이 메이라츠는요, 그의 참여자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farmers와 bakers로요. farmer는 extra를 받게 될 거예요. 밀 가격이 올라갔을 때요. 제빵사는요, 만약에 밀 가격이 싸진다면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실험 대상자는요, 두 개의 별개의 지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거는 정확한 예측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밀 가격이 그들의 방향대로 움직였을 때. 이 메이라츠는요, 보너스의 기대가 예측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대가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예측하고 바랬고 예측을 했어요. 미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제빵사는요, 바랬고 희망을 했어요. 바랬고 예측을 했어요. 그 반대로 예측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1번, 4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음, 40번은 그냥 주제 적으면 사람들의 기대는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stories populate our lives니까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산다는 거예요. populate 하면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대요. 만약에 네가 you are not a fan of stories, 이야기의 팬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어쩌면 상상할지도 몰라. 최고의 세상이라는 것은 is a world without them, 이야기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where 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in a world,
where 그러한 세상 속에서 we can only see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사실만을 볼 수가 있대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얘기 나왔어. 자, 그러나 to do this 이것을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is to deny 부인하는 거야.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부인해 버리는 거야. 뇌는 are designed 고안됐거든. work 일하도록 고안되었거든. 여기서 일하도록 고안되었다에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고안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것을 만든 게 되겠죠. 부인하는 거예요. 자, evolution 진화는요. has given 줬어. 우리한테 어떤 마인드를 줬는데 어떤 마인드를 정신을 줬냐면 이야기에 be allowed to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을 줬고 이야기와 suggestion 암시 정도가 되겠지. 자, 이야기와 암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인드를 줬대. 자, because 왜냐하면 수만 년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정신이라는 건데 어떤 정신이야? cannot attend to stories 그러니까 이야기에 attend to 하는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야. attend가 아니라 attend to야 아니라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정신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had been more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passing on their genes 그러니까 그들 주인의 유전자를 passing on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자, 주어가 뭐예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죠.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진화에 성공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와 암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가 이루어졌다. 맞겠죠? successful. 긍정의 단어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는 만들어졌고 진화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당연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think about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봐. 자, when animals face. 자, 명령의 동사 원형이네. 자, 명령의 동사 원형. 자, 동물들이 face 직면했어. one another in conflict. 어떤 싸움 상황에 직면했나 봐. 자, 그들은 plunge into battle right away. 우리 plunge into니까 이 plunge into는 뛰어드는 걸 말하거든. 여기서는 싸움에 뛰어들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뭐뭐에 돌입하다. 자, 전쟁에 곧바로 돌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싸움 상황에 직면했는데 동물들이 곧바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뭘 할까? No, 아니지. 그들은 먼저 try to SG, signal, 신호를 보내려고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SG. What the outcome of the battle is going to be. 전쟁, 싸움의 결과가 is going to be 어떠할지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SG. 자, what the outcome of the battle is going to be가 시그널의 목적어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랑 싸우면 너 죽는다. 나랑 싸우면 너 많이 다칠 거야. 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신호를 보내는 거 맞겠죠?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낼까요? puff up their chest, 가슴을 부풀리고 으르렁거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송곳니를 bare,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나 봐라, 덩치 크다. 그 다음 나 목소리 크지? 송곳니 봐봐, 너 깨물렸다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신이랑 싸우면 너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시그널,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동물들은 진화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진화되었대요? 이야기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 상대가 보내는 신호와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동물들이 진화되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여기서 이런 것들은 스토리와 시그널이 됩니다. 이야기와 시그널. 이것이 turn out to be, 드러났거든. 뭐로 드러났어요? 효과적인 방법이야. 뭐 하는? 세상을 항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상을 항해하는,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신호와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동물들이 진화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너와 나가 were a pair of lions on the Serengeti, 이 세렝게티의 한 쌍의 사자라면, 그러면 we were trying to decide the strongest lion. 자, 또 뭐 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가장 센 사자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자, it would be most, 아주 sensible 할 거야, 아주 현명할 거야, 우리 둘 다에게. 자, 너도 사자고 나도 사자야. 근데 우리 둘 중에 누가 가장 센지, 누가 가장 센 사자인지 결정하고자 할 때 to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할 거야. sensible, 현명하다는 뜻이야. 자, plunge into니까 뭐 한다는 거야? 돌입하는 거야. 곧바로 돌입하는 거야. 뭐예요? 싸움에 곧바로 돌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까지는 싸움에 돌입하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 나 세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 그런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곧바로 싸움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가 아니라 현명하지 않다가 돼야 되겠죠. 우리 센서블하다는 것은 와이즈만 되는 거고, 와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현명하지 않다가 돼야 됩니다. 바꿔주세요. it is far better 하면서 훨씬 더 좋죠. 마찬가지야. for 의미상의 주어, 우리 둘 다에게 뭐 하는 것이, 진주어하는 것이 make the show off. 그러니까 show off 하는 것은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것이. 그리고 to tell, 말하는 것이, 힘을 과시한다는 것은 결국 뭐다? 말하는 거야. the story,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inevitable, 불가피할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싸웠을 때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 신호를 보내는 거, 그런 것이 나한테도 이득이 되겠죠. 싸웠을 때는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내가 보나 마나 나가 질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내가 싸우지 않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승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불가피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강점을, 힘을 과시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 둘 다에게도 far better, 훨씬 더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가 훨씬 더 convincing, 매력적이라면 다른 것보다, 다른 이야기보다 훨씬 더 convincing,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한 이야기보다 다른 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대요. 그렇다면 we might be able to agree,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원함 없이, 실제로 having the fight, 싸움 없이. 그래서 이빨을 보니까 혹은 덩치를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싸울 것 같아. 그럼 나한테도 뭐가 좋은 거야? 싸우지 않는 게 좋잖아. 그래서 싸움 없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이야기가, 여기서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너랑 나랑 둘 다 체스트를 부풀렸는데 걔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한다면 깨갱하고 이제 내가 그냥 물러나는 게,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 너가 힘이 더 세다는 거,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뭐 했을 때, more convincing 했을 때는 내가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 없이도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있다 라는 게 됩니다. 자, 우리 제목은 뭐겠어요? 왜 우리가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2번은 답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unwise D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42번 끝. 안녕.